네, 뉴스 분석 함께할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네, 김관욱 정치연구소 미니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마주 앉아 한일 간 묵은 갈등을 일단락하고 한일 관계의 새로운 장을 열기로 합의했지만 일제 강제동원 배상 관련해선 일본 측이 상응 조치를 충분히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숙제를 남겼습니다. 한일 정상의 목소리 먼저 듣고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대통령으로서 12년 만에 일본을 방문하여 회담을 하게 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새롭게 출발한다는 것을 양국 국민들께 알려드리는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今週、東京では早く桜が開花いたしましたが、本格的な春の訪れを迎えたこの日に、私とユン大統領が将来に向けて日韓関係の新たな章を共に開く機会が訪れたこと、大変嬉しく思っております。 네, 셔틀 외교로서는 12년 만이고 한국 대통령이 방일한 건 4년 만이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에 공항에서부터 의장대 사열까지 이례적인 환대를 하며 윤 대통령을 맞이했는데요. 최영구 의원님, 얼어붙었던 한일 관계에 첫 발을 뗀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우선 말씀하신 대로 12년 만에 사실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좀 좋지 않았던 한일 관계에 좀 뭐랄까요, 좀 관계 정상화 차원에서 첫 발을 뗐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긴 합니다만, 다만 이렇게 하게 된 데 있어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해서 정부의 해법 발표가 있었고 여기에 대한 어떤 후속 조치라고 해야 될까요, 보완 조치 이런 부분이 뒤따랐어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족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아쉬운 점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직접 그 현장에 다녀왔는데요. 사실 당시에 벚꽃이 완전 개화하진 않았었지만 조금씩 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한일 정상회담에서 세 가지 포인트, 장면을 좀 꼽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2차 만찬 오므라이스입니다. 이 일본이 총리 관저가 아닌 다른 곳에서 만찬을 진행하는 것은 좀 이례적이다 이런 평가도 나왔었는데요. 소장님, 이렇게 일본이 오므라이스 집에 초청을 하고 한 것은 나름대로 성의를 보였다 이런 해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오므라이스를 윤 대통령이 좋아한다, 뭐 그래서 아마 모시고 간 것 같은데 일본은 좀 의전 형태가 달라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렇게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례적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중요한 거는 아까 뭐 최 의원 말씀하셨지만 이 외교가 일종의 이 상호주의라는 외교 원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주면, 즉 양보를 하면 획득하는 정치라는 그 본질이 사실상 이 외교에서도 적용돼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금 우리는 퍼줬고 받은 것은 전혀 있지 않다는 것이 사실 우리 외교를 분석하는 사람들의 생각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 그러면 뭐 물꼬를 텄지만 일방적으로 주면서 텄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일본이 나오느냐가 사실상 이 한일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차장님, 사실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얘기가 오가는지가 중요할 텐데 또 두 정상이 같이 소주와 맥주를 같이 마시면서 한일 우호의 상징을 나타냈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히 신뢰 구축은 완성했다 이런 식의 평가들이 대통령실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양국 정상들이 만찬을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만 이번 경우처럼 1차 만찬은 이제 부부 동반으로 함께 하시고 2차 장소로 옮겨서 양국 정상이 이 맥주와 소주, 그러니까 한국 소주와 일본 맥주를 섞어서 이른바 화합주를 나누는 모습, 이제 이런 것은 양국 정상이 그만큼 상대에게 최선을 다한다, 예우를 다하고 있다, 이런 신뢰 구축의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측면이 있어 보이고요. 다만 이제 이런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만큼이나 화기애애한 모습만큼이나 양국 국민들이 바라는 이제 그런 어느 정도의 의견 일치 또는 합의가 있었느냐. 그러니까 앞으로 후속 조치가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방일 성과에 대한 평가가 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고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연구위원님, 제가 보니까 2차 만찬까지 가는 거는 좀 이례적인 상황이다라는 그런 분석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이 오므라이스 집이 을미사변해 개업한 그런 식당이기 때문에 좀 부적절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어떤 쪽에 좀 무게를 두어서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글쎄요, 평가는 또 이제 다양하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제가 뭐 이렇게 정치적으로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므라이스 이 집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의 어떤 의지가 희망사항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 네. 게 많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식사를 2번 하신 거기 때문에 일본에서 이렇게 하는 건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뭐랄까요, 이제 실무진까지 같이 동행을 한 게 아니라 그 앞에 첫 번째 식사에서는 부부 동반이고 그리고 두 번째 식사에서는 정상 간에만 있었고 통역만 되던 걸로 보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양 정상이 어떤 신뢰를 다지고자 하는 의지가 양 정상 모두 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제가 꼽은 두 번째 장면은 바로 쪼개진 긴자거리입니다. 이 1차, 2차 만찬이 있었던 도쿄 긴자거리에는 이 취재진들과 또 일본 시민들이 몰려서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지만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최은미 위원님께 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본인들이 이렇게 또 반대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본적으로 한국에서도 물론 이제 한일 관계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핫한 이슈이기도 하고 국내적으로도 여러 의견이 있는 것처럼 일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에서도 물론 이번에 윤 대통령의 어떤 방일 자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또 많이 환대를 한 건 사실입니다만 그 외에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한테는 물론 기시다 총리의 어떤 발언의 수위가 굉장히 우리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너무너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만 또 일본 내에서는 사실 여태까지 또 반성이나 사죄의 표현을 했었기 때문에 이조차도 좀 심지어 계승한다라는 말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조차도 과하다 하지 말아라 라는 목소리가 또 있고 그 안에서 그 자민당 내 보수 우익 세력들이 또 워낙 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요. 그들에 대한 어떤 지지 목소리들이 같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일본 내에서 지금 기시다 총리가 이렇게 발언을 하는 것은 다음 달 선거를 의식한 것이다 이런 해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기시다 총리에게 이 선거의 의미가 어떤 걸까요? 선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통일 지방선거라고 해서 이제 시의원이나 이런 그 지방선거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중참위원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중참위원 보궐선거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난해 이제 아베 총리가 이제 사망을 하면서 그 자리가 이제 빈 것처럼 5석 정도가 이번에 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향후에 기시다 총리가 어떤 중의원 해상권이라든지 이런 거를 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정치 체제가 다르다 보니까 네. 한국에서는 대통령의 임기가 보장이 되어 있지만 일본의 총리는 임기가 보장되어 있지 않죠. 물론 일본의 그 일본의 여당인 자민당의 총재가 총리가 되는 시스템이고 총재의 임기는 3년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이제 중간에 바뀔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어떤 여론에 대해서는 일본의 어떤 그 내각에서 조금 더 이제 주의 깊게 보는 상황이고 또 다음 달에 선거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기시다 총리 본인은 사실은 조금 아시아라든지 한국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걸 중시하는 어떤 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정치적인 지형상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김건욱 소장님, 네. 이번에 정상회담의 성과로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세 가지 안보, 경제, 그리고 교류 이 세 가지 측면입니다. 지금 화면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계신 이 세 가지 총 4가지로 구성된 그런 성과들인데 이 성과들 좀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 성과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래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일본이 해야만 하는 거가 이제 세계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본이 한국의 경제적 성장 동력이잖아요. 우리 반도체 없으면 못 사는데 그 반도체를 생산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계의 필수적인 소재를 사실 수출 규제를 합니다. 이걸 이제 겨우 이번에 풀어줬는데 우리는
풀기 전에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부당하다라고 WTO에 제소를 한 걸 있어요. 그걸 우리가 먼저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는 지소미아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응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보 주는 거 서로 교류하는 것을 사실상 멈췄는데 이 부분도 우리가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는 해주는 거는 굉장히 많았던 거죠. 지금 WTO 제소를 철회해줬고 지소미아를 또 해줬고 뭐 일본이 원하는 방향의 어떤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고 가장 결정적인 거는 지금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강제징용에 대해서 한국의 대법원이 결정한 것을 한국의 대통령이 상권분립이 엄연합니다.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거는 상권분립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런 어떤 조치를 하면서도 얻은 게 없다는 거예요. 가장 이제 핵심적인 거는 사실은 돈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사실상 진정성 있는 어떤 사과와 반성. 하지만 지금 기시다 총리가 얘기한 거는 기존의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김대중 이 하고의 이제 오부치 선언. 그렇죠. 오부치 선언의 그 것만을 특정해서 얘기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아베까지 다 포함이 돼요. 아베나 뭐 이런 분들은 사실상 식민 지배가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현 외상은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 현재 있는 그 우리가 이 강제징용 문제는 사실 없었다. 강제징용 자체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문제 제기하고 있는 것을 전면 부정하는데 우리는 우리가 했던 조치들을 다 걷어들였다는 것이죠. 이거는 일종의 퍼주기인 것이고 그 이후의 문제도 다 일본의 선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이런 장면이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실속이 전혀 없는 그런 일방적 퍼주기 외교였다 이렇게 봅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아쉬운 점도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사죄와 그리고 배상이라는 두 가지 숙제를 안고 갔었는데 완전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꼽은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피고 기업의 참여가 없었다는 점인데요. 위원님, 저희 사실 취재진은 첫 번째 갔을 때 첫 번째 날에 이렇게 기금을 깜짝 발표할 줄 몰랐거든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두 번째 경제인들을 만나기로 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피고 기업이 기금에 참여하겠다 이런 깜짝 선언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한 답은 듣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일본 기업들이 좀 전향적인 자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있을까요?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일본의 어떤 분위기라든지 일본의 어떤 특성상 먼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오는 거는 글쎄요. 여태까지 저는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일본 피고기업 입장에서는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 이게 대법원 판결과 연결시켜 하지 않기 때문에 네.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시간이 걸릴 거라고 보고요. 어떤 이제 기부의 행렬이 이어진다라고 할 때 그때 이제 들어올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너무 늦죠. 사실 한국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먼저 나서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 가운데서 기금에 대한 어떤 기부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는 상당 수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기대에 못 미친 그런 호응 조치다. 좀 아쉽다라고 평가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금 이 기금은 강제징용 문제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제징용에 대한 건 배상인 거고 지금 이 기금은 한일 미래 세대를 위한 기금 조성의 문제거든요. 여기에 이제 정경영어 개이단령이 10억씩 출자를 하고 갑자기 포스코가 40억을 출자하는데 일본 기업은 전혀 여기 어느 기업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전범 기업인 뭐 예컨대 뭐 이런 기업들이 미쯔비시 같은 중공업이 사실상 뭐 돈을 배상을 한다 안 한다를 떠나서 거기에 대한 사과만이라도 한다 그러면 뭔가 시작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 텐데 전혀 이 전범 기업에 대해서는 조치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미래 세대에 대한 기금으로 배상을 덮으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금 자체를 왜 지금 하느냐, 왜 나중에 추후에 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 배상의 문제를 하나의 어떤 명분으로 이걸로 명분으로 삼아서 뭔가 이렇게 이 배상의 문제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부분이 더 사실은 좀 괘씸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방금 뭐 조아라 앵커가 현장에 순방을 함께 다녀왔는데 뭐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좀 부족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다.
이게 현장 기자들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한국 기자들이 일본 총리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즉답을 피했습니다. 먼저 그 모습 보고 오시죠. 日本政府は1998年10月に発表した日韓共同宣言を含め、歴史認識に関する歴代内閣の立場を全体として引き継いでいることを確認いたしました。 한국의 노력에 비해 일본 측의 호응 조치가 부족하다는 한국 내 여론이 많습니다. ユン大統領との間において、個人的なこの信頼関係を確認をし、緊密に意思疎通を図っ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네, 지금 한국 기자의 그런 질문에 기시다 총리가 동문서답을 한 거죠, 구자웅 차장님. 네. 이게 선거를 앞둔 자국 눈치 보기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기시다 총리가 바로 그 즉답에서 사과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시다 총리의 경우에는 일본 정부를 대표하고 있다는 이제 정치적 무게감이 있고, 특히 한 달 뒤에 이 중참의원 선거 또는 지방 선거를 치러야 된다라는 이제 그 자민당의 어떤 총재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인 어떤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저렇게 동문서답을 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을 조금 뜯어보면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깊은 신뢰 관계를 확인했고 앞으로 긴밀하게 의사소통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즉답으로 사과를 하겠다, 아니면 이 대일 배상 문제에 적극적으로 자신이 노력하겠다, 이런 답은 없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긴밀한 의사소통을 예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에 그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이루어진다라면 한국에 왔을 때 기시다 총리가 새로운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은 열려 있는 셈이기 때문에 뭐 첫 마디에 배부를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기시다 총리의 이어지는 발언 그리고 행동을 좀 지켜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 아까 말씀 주신 그 포스코가 기금을 출연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의 기금을 출연한 것이고,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기업들과 일본 기업들이 여기 기금에 출연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만약에 여름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을 한다면 여기에서 사죄와 배상과 관련해서 좀 더 진전된 입장을 보일 수 있다고 보십니까? 아까 기시다 총리가 신뢰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신뢰라는 것은 사실 진정성에서 나오거든요. 진정성이라는 것은 서로 노력할 때 진정성이 느껴지고 그럴 때 신뢰가 쌓이는 것인데, 지금 이번에 어떤 관계, 상호의 어떤 작용을 보면 일방적인데 여기서 어떻게 이 진정성을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를 사실 윤석열 정부가 상당한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도 이런 조치를 이제 취하고 있는데 여기다 대고 위안부 문제를 실천을 해달라라는 얘기까지 추가적으로 해요. 이거는 뭐 원하는 것들을 여기서 다 받아내겠다라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야당 의원은 뭐라고 하냐면 여기 소녀상 문제, 초계기 문제 뭐 등등, 초계기를 우리가 레이더 작동을 했다는 것을 2018년에 했다는 것을 지금 사과하라는 얘기거든요. 등등의 문제들을 지금 굉장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 더 나가서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뭐 이 방류하는 데서까지도 한국이 협조해달라, 뭐 이런 얘기를 야당 의원이 해요. 왜 우리가 이런 얘기까지 다 들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독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 영유권 문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본은 여전히 지도에 독도를 일본 땅이라고 해놓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왜 제기 못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국민이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피고 기업에 관한 구상권 청구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또 이렇게 이후에 계속해서 이 평가에 대해서 엇갈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그동안 일본이 50여 차례 정도 사과를 했다면서 사과를 한 번 더 받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반응이 있습니다. 연구위원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부분은 아마도 이제 우리 국민 여론이 갖고 있는 것과 좀 괴리가 있는 것 같고요. 뭐 물론 일본이 사과를 한 거는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기에 여러 차례 사과를 한 것도 맞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사과를 한 번 더 받자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보여주고 있는 어떤 역사 인식인 거죠. 역사 인식에 대해서 먼저 강제징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지 않고, 그리고 이제 그 사죄 관련한 내용, 특히 이제 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 기억으로는 얘기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네. 여기에 대한 이제 화를 우리 많은 국민들께서 내고 계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사과를 한 거는 맞다.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사과를 한 적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위원님 지금 뭐 야당에서는 너무 굴욕 외교였다 이렇게까지 평가를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저희가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이 과거사에 매달릴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이제 평가라고 할 때는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그 기준이 아마도 이번에 왜 갔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제 관계 개선이 사실 한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뭐 지난 4, 5년간 좋지 않았던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고요. 그럼 그 관계를 좀 다시 돌려보는 정상화의 과정을 위해서 간 것이냐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하는 측에서는 부족함은 있지만 그래도 첫 발은 잘 뗐다. 그리고 앞으로 과제가 많이 남았다. 이렇게 평을 하시는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역사 문제 관련해서는 역시나 일본 측에서 보여준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모르겠습니다. 학자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이제 나오는 언어들이 좀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 중에 특히 제3자 변제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많이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제3자 변제에 관련한 거는 어디까지나 대법원 판결 3건에 대한 피해자 15분이 대상이시죠. 근데 이 15분들 중에 제3자 변제를 찬성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러면 그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은 사실 그분들을 향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좀 비판, 건설적인 비판 그리고 뭐 충분히 어떤 논의를 하는 거는 좋은데 정제되지 않은 언어들은 조금 자제해 주시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당의 비판이 어느 정도 정제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걸까요? 비판은 할 수 있다고 보고요. 다만 그 표현들이 너무 좀 이렇게 격한 표현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뭐 일반 사람,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이렇게 다투시는 거야 뭐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데 다만 그거를 듣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제3자 변제에 찬성하시는 원고 측이죠. 원고분들, 특히 피해자 가족분들이 그 얘기를 들으실 때 마음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면 좀 마음이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은 하되 표현은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한일 정상회담 관련된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은미 연구위원님과는 여기까지 듣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